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36회차 최종픽 공유를 드리는 날인데 평소 같으면 보통 밤 12시 정도가 다 돼서 최종픽 영상을 공유를 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일찍 공유를 드리죠. 그 이유가 지금 저녁에 급하게 지인분 연락을 받고 지금 바로 지방에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기존에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게 K리그 경기 미리 정리를 해 놨었기 때문에 오늘 최종픽 영상은 K리그 6경기와 J리그 사간도스 대 우라와 요코마리 대 쇼난 경기 총 14경기 중에서 8경기만 분석 내용 정리한 부분 말씀을 드리고 14경기 제가 선택한 최종픽은 이미지로 멤버십 가족 등급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좀 이번 회차 이렇게 운영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말씀을 드리면 17세 이하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결승전에 진출을 했더라고요. 일요일 밤 9시에 숙명의 라이벌 일본과 한일전 결승전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빨리 올리고 제가 지금 지방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많은 말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토토 승무패 36회차 최종픽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전북 대 제주. 자, 일단 전북은 지난주에 광주 원정 경기에 가서 2대 0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는데 단 페트레스쿠 감독님께서 처음 오셔서 그런지 선발 라인업을 아주 생소하게 내보내면서 경기가 좀 말렸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주중 FA컵 경기에서는 전북의 리얼 주전 자원들을 모두 출전을 시키면서 경기력을 다 봐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주축 자원이 누군지 확실히 판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축 수비 자원인 김진수 선수와 홍정우 선수는 지속적으로 출전이 불가능하지만 우측 수비 자원인 김문환 선수와 주전 중원 자원인 백승호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죠. 그리고 분명히 전북으로서는 전력 상승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주의 경우는 뭐니 해도 안현범 선수의 부상으로 인한 공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제주의 김승섭 선수가 2경기 연속으로 골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전북의 홈 응원발과 부상 복귀 자원들의 합류로 인해서 전북이 승리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북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8번 경기 사간도스 대 우라와 자, 일단 양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 경기에서 쇼난을 만나서 사간도스는 0대 6으로 대승을 기록하고 우라와는 4대 1로 대승을 기록하면서 두 팀 모두 쇼난을 개패고 왔다라는 점, 한마디로 두 팀 모두 기세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라와의 경우는 홈과 원정의 경기력 차이가 너무나도 심하게 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홈에서는 18득점을 기록 중이지만 원정에서는 7득점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원정에서 실점 역시 더럽게 안 합니다. 원정 9경기에서 단 5실점밖에 하지 않으면서 J리그 통틀어서 원정에서 가장 낮은 실점률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사간두스의 경우는 오히려 홈에서의 득점력이 원정보다 낮은 상황이고 실점 또한 홈에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의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단통으로 선택한다면 무승부가 가장 확률적으로 높아 보이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팀의 골키퍼 능력치가 역시 선방률이 굉장히 좋은 골키퍼들을 보유하고 있는 양팀이기 때문에 승부가 난다면 한 골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경기는 승무패 중에 어느 결과라도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 대구 대 수원 삼성.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승무패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구는 에드가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정강이로 들어가는 살인 태클로 인해서 퇴장을 당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드가 선수의 제공권을 활용한 세컨볼이나 헤딩슛에 대한 공격 루트 하나를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세징야 선수도 전에 보여줬던 경기력에 비해서 이번 시즌도 잘하긴 하지만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꼴찌인 수원 삼성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원 삼성 대 FC 서울의 경기 제가 직관을 갔었는데 수원 삼성 선수들이 뛰는 건 진짜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원 삼성이 이번 시즌 강등을 벗어나려면 이 경기가 마지막 기회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을 시키지 못한다면 진짜로 강등이 현실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 삼성의 뮬리치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병준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를 해주면서 아코스티 선수에게 떨궈주는 세컨볼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정말 더럽게 골이 안 들어간다면 이기재 선수의 프리킥 한 방에 이변이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원 삼성이 현재 리그 꼴찌 19경기에서 승점 9점을 기록 중인데 무승부를 해서 작고 소중한 1점을 따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구가 홈에서 4경기 무패를 기록할 만큼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구가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2승 1패로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대구 홈에서 3승 2패로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 골대법 계산 결과 무승부가 가장 낮은 확률로 계산됐었다라는 점을 볼 때 대구의 승과 패 두 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FC 서울 대 대전. 자,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FC 서울의 패배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C 서울이 이번 시즌 홈에서 7경기 동안 무패를 기록 중일 만큼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대전 원정 경기에서 3대 2로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대전에서 골을 기록했던 조유민 선수가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공격 자원의 레안드로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사실상 대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들 자원인 주세종 선수도 이번 시즌 뭔가 경기력마다 좀 기복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FC 서울이 홈에서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 자원의 황의조 선수가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빠지게 됐는데 사실상 황의조 선수가 이번 시즌 FC 서울에서 골을 많이 넣었다라기보다는 공격 쪽에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상대팀 수비수들을 많이 끌어내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줬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다면 수비에 막혀서 득점이 잘 안 터지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공격 자원의 나상호, 임상엽, 윌리안, 일류첸코 같은 자원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 방 정도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박동진 선수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나올 때마다 뭔가 싸움 날 것 같아서 불안불안합니다. 결과적으로 FC 서울이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고 득점을 하냐 못하냐의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FC 서울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1번 경기 광주 대 울산. 자, 광주가 최근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리그 6경기 동안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주중 FA컵 경기에서는 확실하게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FA컵은 과감하게 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전북 현대를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최근 상승세가 거품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상 전북 현대가 그날 선발 라인업에 좀 미스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페트레스쿠 감독이 새로 왔기 때문에 기존 주전 선수들 말고 다른 선수들을 선발로 내세워서 경기력을 좀 보고 싶었던 건지 뭐 아무튼 선발 라인업에 미스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울산의 경우는 주축 자원들 중에서 엄원상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축 자원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화력 대 화력의 싸움이 붙는다면 울산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능력에서도 울산의 경우 조현우 골키퍼를 시작으로 김영권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공격 자원에서는 말이 필요 없죠. 주민규, 바코, 루빅손의 결정력 있는 발끝과 이런 게 안 통할 때는 마틴 아담의 몸싸움 능력과 헤딩 능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최근에 잘 나가는 광주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광주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요코마리 대 쇼난. 자, 저는 이 경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무승부나 요코마리의 패배 결과가 나온다면 J리그는 진짜 답이 없는 리그다. 분석이 의미가 없는 리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본적으로 쇼난의 수비 능력이 너무나도 좋지가 않고 주중에도 우라와를 상대로 개털린 쇼난이죠. 그나마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쇼난이 홈에서 요코마리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었는데 두 경기 연속으로 맞대결에서의 이변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모든 경기 기록들이나 최근 폼으로만 보더라도 요코마리의 승리이고
홈 경기라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요코마리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고, 그나마 이변을 잡아본다면 패턴적으로 요코마리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5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무승부 정도로 부러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가 원정 쇼난이라는 점에서 저는 패턴적인 단서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코마리와 쇼난의 최근 경기들 보신 분들이라면 이 경기 요코마리의 승밖에는 찍을 수가 없다,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요코마리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3번 경기 포항 대 수원FC. 자, 우선 포항은 팀의 에이스인 고영준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김기동 감독님 전술의 규제답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부상으로 빠져 있는 왼쪽 측면 수비인 심상민 선수의 자리에 측면 공격 자원인 완델손 선수를 배치하는 게 의외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김인성, 백성동, 김승대 같은 스피드 좋은 자원들을 공격 쪽 측면에 배치를 하면서 제카를 원톱으로 제공권을 활용한 공격과 측면 돌파를 활용한 공격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을 보시면 알겠지만 포항 승리의 투표율이 79% 가까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수원FC도 반전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원FC가 두 골 먹히면 세 골을 넣는 식의 경기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번 시즌은 공격에서 너무나도 안 터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승우 선수도 0점이 안 잡혀서 슈팅이 매번 빗나가고, 믿을 건 라스 선수인데 라스 선수의 너무 공격이 집중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 로페즈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전북에서 활약을 했던 그 로페즈 선수죠. 나이가 먹고 현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과거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중원의 이영재 선수가 상무에서의 군 생활을 마치고 복귀를 했기 때문에 윤빛가람 선수와 이영재 선수 중원 자원이 탄탄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수원FC가 포항에 8강모 잡힌 해병대 응원단들 앞에서 승리까지 하기에는 원정에서 득점력이 홈에서의 2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포항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하려다가 승무패 특성상 이변이 나올 수 있어 보이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포항 승리의 투표율이 너무나도 몰려있기 때문에 저는 포항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인천 대 강원. 자, 인천이 홈에서 8경기 무승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득점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드디어 천성훈 선수가 부상에서 59일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난 35회차에서도 인천이 포항과의 경기에서 천성훈 선수가 복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인천의 승리 이변을 노려봤었는데 벤치에도 안 나왔었죠. 굉장히 아쉬움이 컸었는데, 주중 FA컵 경기에서 천성훈 선수가 복귀를 했고, 복귀하자마자 멀티골을 뽑아내면서 지금까지 답답했던 인천의 마무리 능력을 끌어올려줬습니다. 왼쪽 측면에 에르난데스, 오른쪽 측면에 제르소, 중원에 음포쿠, 외국인 용병들을 포진시켜 놓고 스트라이커에 천성훈 선수가 들어오면서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엔트리가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강원의 경우는 윤정환 감독 체제에서 측면 자원들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측면 뒷공간의 수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인천의 제르소 선수가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강원이 고전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딱히 강원의 경우에는 최전방에 이정엽 선수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김대원이나 양현준 선수 양 측면도 지난 시즌에 비해 폼이 살아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또한, 셀틱에서 양현준 선수의 영입 오퍼가 왔고 양현준 선수는 유럽 진출을 희망하는데도 강원 구단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강등되게 생겼는데 에이스를 보낼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양현준 선수 개인적으로도 불만이 좀 쌓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경기에 임할 때 멘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경기 인천이 스트라이커 천성훈을 앞세워서 홈에서 8경기 무승이라는 거지 같은 기록을 깨고 오랜만에 홈팬들 앞에서 승리를 기록할 때가 됐다라고 보여서 인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6회차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14경기 제가 선택한 최종 픽은 멤버십 가족 등급 전용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미지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